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미국 증시의 헤드라인 뉴스는 온통 파란색, 그러니까 하락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락의 이면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폭등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시장 전체가 가라앉는 바로 그날, 대체 무엇이 이 종목들을 홀로 날아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시장의 겉모습을 한번 훑어보고 이어서 이 하락장을 뚫고 나아간 세 가지의 강력한 상승 패턴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가장 뜨거웠던 상위 20개 종목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결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하락장 속 숨은 기회입니다. 이날 시장은 누가 봐도 명백한 약세장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이 발견됩니다. 지수는 분명 아래를 향하는데 어떤 주식들은 위를 향해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분석은 바로 이 균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2025년 10월 22일 시장 상황을 보시죠. 미국의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7%, S&P 500이 0.5% 내렸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9%나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좀 부진했고 지정학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시장 전체를 짓누른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동안 정말 모든 종목이 다 같이 하락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지수만 봐서는 이날 시장에서 벌어진 진짜 이야기를 절대 알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시장의 표면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종목들이 이 거센 하락장을 이겨냈을까요? 급등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요. 시장의 중력을 거스른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이 패턴들은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개별 종목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일종의 성공 공식 같은 거였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바로 실적 서프라이즈 프리미엄입니다. 모두가 불안했던 시장에서는요, 월가의 예상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실적 발표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홀로 굳건히 서 있는 등대처럼 투자자들에게 여기는 안전해 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거든요. 이 패턴을 보여준 대표적인 미국 기업들입니다. 위네바구부터 인투이티브 서지컬까지 전부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요, 비코나 페가시스템즈처럼 강력한 실적이 AI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와 연결되었을 때 주가 상승 효과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패턴은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나 로봇 수술 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다면 시장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 패턴은 전략적 섹터 노출입니다. 이건 뭐냐면 개별 기업의 실적과는 좀 별개로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적 또 지정학적인 순풍에 힘입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날의 핵심은 바로 핵심 광물과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너지 퓨얼스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우라늄이나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필요로 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고 이런 자산에 일종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미국의 이런 에너지 안보 강화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생태계,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세 번째 패턴은 개별 기업 촉매입니다. 이건 정기적인 실적 발표가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꿀 만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주가를 움직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대형 고객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거나 아니면 관계사가 엄청난 호재를 맞아서 그 후광 효과를 보는 경우 같은 거죠. 여기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에이버리 데니스는 그 거대한 월마트와 RFID 기술 협력을 발표하면서 자사 기술의 가치를 시장에 제대로 입증했고요. 페니맥 무기지 트러스트는 자신들을 운영하는 PFSA의 실적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 덕분에 주가가 상승하는 생태계 랠리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촉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RSFID나 스마트 라벨 같은 기술 분야, 그리고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리츠와 그 운용사 간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데이터로 직접 증명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찾아낸 이 세 가지 상승 패턴이 이날 가장 뜨거웠던 상위 20개 종목에 과연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생생한 증거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위부터 5위를 보시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실적 서프라이즈 패턴이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1위 위네바고는 무려 27.61% 상승했는데 RB 수요가 견조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습니다. 내구 소비재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현대모비스와 유사점이 있죠. 2위 비캐넌 27% 상승. AI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으로 엄청난 실적을 냈는데 이건 AI 인프라의 핵심인 HBM을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성장 스토리가 똑 닮았습니다. 5위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13.83% 상승했는데 수술 로봇 시장의 절대 강자죠. 이와 유사하게 국내 정형외과 수술 로봇 시장을 개척하는 큐렉소와 매칭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에서는 패턴이 좀 다양해집니다. 7위 에이버리 데니슨 9.23% 올랐는데요. 월마트라는 거대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이라는 개별 기업 촉매 하나가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RF 기술 전문 기업인 아모센스가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을 때 파급력을 상상하게 하죠. 8위 에너지 퓨얼스는 전략적 섹터 노출의 대표주자였고 9위와 10위의 페니맥주오는 운용사인 PFSI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운용하는 리츠, PMT까지 함께 오르는 후광 효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11위부터 15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개별 촉매가 눈에 띕니다. 11위 비욘드 미트는 6.61% 상승했는데 월마트 2천여 개 매장에 입점한다는 거대 유통망 확보 소식 하나로 급등했죠. CJ 제일제당이 새로운 글로벌 유통 채널을 뚫었을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편 14위 헬리버튼과 15위 슐룸버거는 유가 상승이라는 섹터 순풍을 타고 나란히 상승했는데요. 이는 유가가 오르면 해양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서 수혜를 입는 한국의 조선 기업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 16위부터 20위입니다. 16위 암팽을 3.26% 상승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용 고속 커넥터를 만드는 회사로 AI용 PCB 기판을 만드는 이수페타시스와 동일한 AI용 인프라 확장 테마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17위 글로벌 라이프는 시장이 불안할 게 투자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 즉 생명보험사로서 삼성생명과 같은 역할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상위 20개 종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압도적인 실적, 거스를 수 없는 테마, 그리고 결정적인 호재 이 세 가지였습니다. 시장 전체의 하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하락장 이면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장은 거대한 분기, 즉 The Great Divergence를 맞이했습니다. 다우, 나스닥과 같은 주요 지수는 더 이상 시장 전체를 온전히 대변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저마다의 고유한 촉매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보다 개별 종목을 잘 골라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진 본격적인 종목 선별 장세가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한 내용은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